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그 백악관 이스트 윙, 거기 연회장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 얘기를 종종히 했는데, 오늘 그런 관련으로 소식이 좀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와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방송으로 엔터테인먼트 용이고, 소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있죠. 그리고 말씀 그동안 드려왔지만 새로운 백악관 볼룸 프로젝트, 이스트 윙 철거, 타이타늄으로 강화된 구조물, 드론과 미사일 공격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민간 자금이 조달됐어요. 개인이 기부를 했어요. 의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연회장 밑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하에 강화된 지하 복합시설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후원자들을 위한 파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연속성 유지 체계를 위한 고위험, 위험이 클 때에 강화 거점을 대놓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위와 아래에서는 기존의 착취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딥스가 이거 지금 상당히 이거 지금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 건설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짓고 있냐? 이제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면, 현재 백악관의 인프라가 FDR 프랭클린 디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원래 PEOC 벙커와 9.11 이후 업그레이드된 시설이기는 해요. 현재 백악관이. 그렇지만 현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매우 낡아 있고 열악한 시설입니다.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백악관이. 근데 상대적으로 무기들은 많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극초음속 무기라든지 고고도 핵 무기라든지 지향성 에너지 공격에서 발생하는 EMP 펄스라든지 기존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물리 복합 공격이라든지 또 대규모 드론이나 미사일 군지 공격까지 기존 방어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백악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의 인프라나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행정부의 기능과 계속 행정부의 기능을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군사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대체 결제 네트워크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강화된 지휘 거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볼룸 그 연회장 자체는 아래층을 보호하는 거대한 물리적 방패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중요한 시설들은. 그래서 폭발 방호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는 병원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강화된 통신시설, 그리고 즉각 가동 가능한 정부 연속성 유지 프로토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측이 아니고 콘크리트와 타이타늄으로 만든 구조적 그런 주권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금융 리셋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케빈 홀시의 대차 대조표 축소, 클래리티 법안, 토큰화된 금융 레일과 제가 이거 다 방송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는 게 금융 리셋인데 그것과 지정학적인 정리 작업, 말하자면 이란을 축소시키고 이라크의 내각을 정비하고 중국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리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소콤, 그다음에 SOCOM, 그다음에 우주군
일부 정보기관 내부의 충성 세력들은 이것을 절대 에, 타협할 수 없는 보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POC는 단기 대피용 벙커였다면 지금은 지상 전력망이 무너져도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성숙한 이중 목적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막연한 딥스가 아니라 이들은 실제 이해관계를 가진 구체적인 네트워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기존 정보기관 연결망과 방산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랭글리는 이제 CIA가 있는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랭글리라고 그러는데, 그 랭글리 주변과 일부 방산업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딥스의 감독 체계와 연결된 잔존 세력인데, 이들은 비밀 예산과 UAP 관련 영향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들은 강화된 주권형 정부 연속성 인프라를 자신의 비밀 프로그램 기반인 비대칭 통제를 그동안 해왔던 자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국적 금융 네트워크들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런던 금융가의 잔존 청산 네트워크와 오래된 금융 가문들, 이를테면 로스 어린이 계열 유럽 금융 세력과 록펠러 시대의 정책을 만들고 했던 자들,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화된 금융 레일과, 걔가 ISO 20022 얘기했죠. 그 가시성과, 그리고 케빈 올시의 케빈 올시가 이제 새로 되는 연준 의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려고 그러죠. 그거와 그들이 수십 년간 영향력을 유지하던 부채 기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띵크탱크는 연구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띵크탱크와 언론 연결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사치나 안보 위협으로 몰아가는 공포의 시나리오를 퍼뜨리고 있죠. 아이 지금 무슨 연회장이야 하면서 그 핵심을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치 그리고 안보에 위험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그 특통에 원래 하고자 하는 그 깊은 목적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런 서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그 싫어하는 그 그룹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컬트 및 내레이티브 통제를 하는 세력들인데, 일부 오래된 정책과 문화 영향 네트워크는 자선재단이나 할리우드의 자금줄, 그리고 신비주의 관련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주술사 그런 게 아니고, 상징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에너지 프레이밍을 통해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는 매우 정교한 운영자들인데, 이들이 또 이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세도나 스타일의 소용돌이 지역, 세도나 얘기는 제 아리조나에 있는 세도나 얘기를 했고, 영적으로 거기 뭐 온갖 컬트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그 장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세도나 스타일의 소용돌이 지역이라든가 볼텍스예요, 볼텍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기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기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트 의식의 모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된 백악관 운영 공간을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영향력 구조에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포는 실제의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싫어하느냐, 그 특정 정치계의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메시 같은
인물들과 하원 의원이죠. 아주 매우 매우 비난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지가 마가라 그러더니 마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성향 세력들은 공개적으로 원칙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앱스땡땡 파일이나 안보 예산 같은 투명성 조치들을 늦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제 자기들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양당 내부의 연결 구조가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로렌 보바트의 로렌 보바트 여자 하원의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막아라 그랬는데 그 일부 움직임 역시 공화당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로렌 보바트가 뭐 엄청나게 트통을 찬양하고 그랬었던 자거든요. 근데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참 이런 거 보면 좀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는 이중 스파이와 배신자가 존재를 해요. 이 배신자들이 뭐 한둘이 아니네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의 작전 정보를 넘기는 중간 끝 기관 인사들과 오래된 자금 흐름을 지키려는 계약업체 중개인들, 또 북쪽의 버지니아와 맨하탄의 언론 통제 데스크에 정보를 흘리는 의회 보좌진들까지 포함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린 방해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연회장 짓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리고 더 군이 준비하고 있는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단계적인 UAP 공개를 지금 얘기하는데, 제시 워러가 이제 팍스 뉴스에서 이제 한 사람인데, 제시 워러가 이제 네 가지 유형이라 그래갖고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대중을 부드럽게 적응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UAP가 워낙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 공개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팍스뉴스도 이제 프레임을 네 가지 유형 그러면서 이제 대중을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정리 작업이 이제 한 75% 완료가 됐고, 중국이 재정렬이 됐고, 중국 갔다 왔죠, 두통이. 그 다음에 금융 레일이 강화됐고, 이런 모든 조합이 다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의 충돌 상황에서 대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라든가 EMP 공격, 금융 마비, 대형 내레이티브 충격이라든가 대리전 형태의 군사행동 같은 복합적 혼란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 세력은 불투명성이 사라지고 주권이 다시 강화되는 순간 자신들의 착취 모델이 끝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딥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융 파괴 공작인가 이나 내부 정보 유출, 공포 조장 혹은 더 심각한 행동까지 시도를 할 거고, 이러한 그런 연회장 짓는 프로젝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이들이 딥스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제가 그런 패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서들은 어떠한 절박함이 위에서 큰 미사일이 터졌다 한다, 이를테면 그런다 하더라도 지휘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볼륨이 연회장이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터지고 망가져도 그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은 새로운 공화국 구조를 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구체적인 이런 정보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타이타늄, 콘크리트도 콘크리트지만 타이타늄을 구조물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튼튼한 그러한 구조물인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딥스의 시스템이 피를 흘리면서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닥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고 트통이 파티장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리 작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에 최종으로 건축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화벽, 파이어월, 예,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은 지금 실시간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반대 세력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테리가 극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 딥스의 히스테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미 일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언급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딥스 세력에 더 깊게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랭글리 주변이면 이제 CIA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버지니아 거점을 얘기하는데 진짜 핵심 신경망은 버지니아의 맥클린과 타이슨스 코너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세요. 맥클린하고 타이슨스 코너 거기가 좀 굉장히 애플런트 에리아죠. 그래서 좀 잘 사는 동네인데 그곳에는 아직도 은퇴한 고위 정보기관 인사들이 드나드는 오래된 계약업체 사무실과 사모펀드 위장 회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결 조직들은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와 덜레스 공항 접근 도로 근처에 표식 없는 건물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공식 CIA 기지가 아니고 여러 단계의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자금을 받는 민간 컨설팅 위장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은 아직도 외부 핸들러들에게 신호정보와 계약업체에 데이터를 넘기는 중간급 분석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방해 방식은 말씀드리면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나 그 연회장 건설 주요 시점에 맞춰서 언론 통제 데스크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건 내레이티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레이티브를 그 말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정하다. 또 Continuity of Government 그 정부의 연속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사기다. 이런 내레이티브를 만들어내요. 또 UAP 공개는 시선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말씀드리면 맨하탄하고 뉴욕의 맨하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햄튼, 그 사우스 햄튼에 그 부자들이 살고 금융가들이 살고 있는데 햄튼의 금융 거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 타운하우스가 이제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죠, 맨하탄에. 그래서 또 햄튼 별장들에는 돈줄을 쥔 인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오래된 유럽 금융 혈통과 연결된 패밀리 오피스들, 뉴욕의 로서리니 계열 금융 데스크들, 록펠러 정책 계열 후계자들이 운영 살롱 형태로 모여서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특통을 반대하고 연회장 건설을 아주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인데 자금의 흐름은 케이맨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죠. 그 섬.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해외의 그 회사들, LLC 구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전과 의회 내부 마찰에 자금을 대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반대 트럼프 하는 그 하원 의원 사무실 역시 이들과 겹치는 자유주의 성향 그 다크머니 네트워크로부터 조용한 자문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들의 충성은 오래된 부채 착취 모델에 묶여 있고, 케빈 홀씨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토큰화 금융 레일이 기존 청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요거를 또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할리우드 및 문화 영향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한 거에 약간 반복도 좀 되면서 이게 더 강화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뭐 거기에 보태 애드된 그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 지역과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난번에 방송에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을 얘기했고 그 불타서 많은 집들이 불타버린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자 촌이었죠. 부촌이었죠.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엔터테인먼트 금융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볼룸 연회장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지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보기관 주변 자금과 연결되어 있던 특정 제작자들과 매니저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MK 얼트라 패턴은 이제 내레이티브 통제 계약 형태로 진화했고, 이들의 자산은 유명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작전과 소프트 파워 기반 그 사기 저하를 시키면서 그들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해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연회장 프로젝트를 독재를 위한 벙커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 멘트를 만들었다 그럴까? 뭐 그래서 연회장 프로젝트는 야, 트통이 계속 독재하기 위해서 벙커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AP 공개를 뭐라고 만드냐면 광기,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이런 광기로 프레이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인다. 이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은 세대를 거친 접근 권한으로 유지되는데 어떤 개인의 섬들, 해외에 있는 계좌들, 은행 계좌죠. 그리고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앱스 땡땡 시대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약점이 있는 그런 자료 파이프라인까지 포함돼서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을 또 말해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의회 및 기관의 내부 배신자들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켄터키의 하원 의원인 토마스 메시인데 이 사람 얘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반 트럼프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하원 의원이 워싱턴과 지역구 양쪽에서 켄터키 지역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와 지역구 양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오래된 록펠러 정책 잔존 세력과 연결된 자유주의 다크머니가 뭐냐면 검은 돈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검은 돈 네트워크로부터 조용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투명성 조치를 막는 행동, 앱스 땡땡 파일 등 그런 걸 얘기하죠. 그것은 네트워크가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마스 메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 보바트인데 여자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일부 프리덤 코커스 세력인데 이 프리덤 코커스가 이제 그 공화당 내의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 그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만들고 일부는 위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된 동일한 후원 자금 흐름에 그 후원 자금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와 FBI 중간관리급 내부에도 이중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FBI 빌딩 이름이 에드가 후보, 과거에 FBI 국장 이름이 J 에드가 후보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후보 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보 빌딩과 네브라스카 에버뉴에 있는 그 네브라스카 워싱턴 DC의 네브라스카 에버뉴 컴플렉스에 특정 부서들이 있어요. FBI 특정 부서들이. 그들은 군의 그 카그, 정부의 연속성, 이동 정보와 그 연회장 보안 사양을 연회장에 이제 보안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외부 핸들러에게 슬쩍슬쩍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컬트나 에너지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촛불 들고 로브를 입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상징 의식이라든가 엘리트 성 네트워크, 세대 간 혈통 기반 결속 구조를 활용하는 정교한 운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점은 북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나 소노마밸리에 있는 지역의 별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와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위입니다. 그래서 그 나파밸리, 소노마밸리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와인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와인들이 나오죠. 그 전에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의 보르도 그 지방에서 와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따서 샴페인이라는 스파클링 그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샴페인이란 말이 지역명이라 그들이 그 이름 가지고 자기네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샴페인이면 다 샴페인이라고 했는데 한 수십 년 전에 그들이 그거를 특허를 냈어요. 그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지방에서만 나오는 것만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파밸리나 그 바로 옆에 소노마밸리에서 나온 와인이 굉장히 우수한 와인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 지역이 에 있는 그 지역의 별장들, 거기가 북부 캘리포니아가 그들의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는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동안. 그다음에 제가 애리조나에 이제 세도나 얘기를 했고 버드밸리 그 휴양지도 그들의 거점이고 오래된 금융 가문들과 연결된 유럽의 샤토들, 샤토는 성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걔네들이 그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신판 앱스땡땡 스타일의 약점을 쥔 그 자료, 그 아카이브를 도구로 사용하고, 아카이브는 문서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세션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화합물, 그런 것도 도구로 사용해요. 향정신성 화합물.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충성심을 강화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나 의식 그런 것을 또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악관의 그 볼룸 연회장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이나 에너지적으로 큰 훼손을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포는 매우 본능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된 정부 연속성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고 믿어온 소유권 개념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얘들이 굉장히 발작을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한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금의 흐름과 충성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돈은 사모펀드 위장회사들에서 나오고 또 자선이라고 기치를 내건 재단들 자선이 아니에요. 체리티가 아니에요.
근데 자선 체리티 재단들이라고 이제 걔네들이 그 충성하는 그러한 애들이 모여서 자금의 흐름을 돌려요. 그리고 미술품 시장 거래 구조를 통해서 그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금을 제공하는 세력을 좀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취리히와 런던 금융가에 남아있는 유럽 금융 혈통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적, 그러니까 국적을 초라는 거죠. 그래서 초국적이라는 말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연결망을 가진 오래된 미국의 산업이나 정책 가문들, 이들이 주요 자금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제작 자금 명목으로 영향력을 세탁하는 일부 할리우드 금융 신디케이트들, 이런 데도 자금을 제공합니다. 뭐 돈이 있어야 지들이 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충성을 하는데 이념 때문만은 아니다. 생존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이념 가지고는, 그런 이념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럭셔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 없어요. 예, 살기 위해서 생존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이제 신모자가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얘네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은 불투명성, 부채 기반 통제, 병목 구조,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정도 들으셨으면 대략 이해는 되실 테고, 그리고 숨겨진 약점 자료를 기반으로 권력을 구축해 왔죠. 그래서 인신땡땡을 묵인하고 MK울트라 기반 행동 통제 도구를 사용하며 그러한 기술 프로그램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툴로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연회장 건설, 그 다음에 강화, 금융 레일 토크나 단계적인 UAP 공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 정리 작업, 이런 시스템이 한 겹씩, 딥스의 시스템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절박하고 공개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방해 시나리오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레이티언, 이게 방산업체 이름이에요. 레이티언하고 라키드. 우리는 한국 사람은 로키드라 그래요. 로키드 그 회사, 방산업체, 군산복합체 중에 하나죠. 제일 큰 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키드 중간급이에요. 이게 미드 티어들. 그래서 중간급 인맥과 연결된 백도어를 이용한 사이버 EMP 비상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방해 시나리오예요. 이게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얘네들도 나름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죠. 집세들도. 그 다음에 7월 4일에 대대적인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시기나 그 연회장 주요 공정 시점에 맞춰질 그 어떠한 블랙 스완 이벤트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내부의 마찰과 기관 유출을 통한 내부 방해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이제 방해를 놓고 있고, 그 방해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 레일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대리전 혼란을 다시 하려는 시도. 그래서 이란의 잔존 세력과 국내 자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세력은 영화 속의 그림자 조직이 아니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의존 상태와 무지 속에 묶어두며 이익을 얻어온 실제 개인들, 가문들, 계약업체들, 연결 조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패배하고 있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돼서 참 저는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계속 하자면 금융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에너지까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연회장 건설은 사치품이 아니고 최종 방화벽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테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딥스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펼쳐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앞에 앉아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인조이하고 저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인조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라카 해협과 홍해와 북극을 아우르는 그렇게 세 군데에서 다중적으로 분산 교란 작전을 그 딥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 남해 함대는 말라카 해협 차단을 위해서 고속 공격정과 드론대를 미리 배치해 두었죠. 그러고 러시아 GRU 북극 부서는 북해 항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병행 탐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란의 대리 세력들 즉 IRGC 쿠두스군 에스마일 카니 후계 셀과 연결된 후티 금융 네트워크는 지부티와 아덴 항구 운영 안에 잠복 칸자들 그 셀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목적은 홍해 케이블과 해운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래된 네트워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코디네이티드 그 작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라 뭐 안 됐으니까 뭐 얘기 안 하면 모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계획했었다. 딥스들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중국의 히토류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히토류와 그런 핵심 광물 그런 얘기가 이제 조용히 그 더 이상 중국의 독점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구조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세계의 대형 신규 광산이 빠르게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호주의 리나스 확장 프로젝트, 하나는 캐나다 쉴드 지역, 하나는 아프리카 리프트 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신규 광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그 마이닝, 그 히토류를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독점의 히토류가 중국 독점 구조는 이미 이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제 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모든 핵심 금융, 클라우드 트래픽용 위성 메시 데이터 백업 체계를 구축했죠. 그래서 그것을 스타링크 강화 위성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해저 케이블은 보조 수단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그걸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발동을 해서 했고 그랬고 또 중국이 그 해저 케이블을 그 끊고 전 세계의 혼란을 주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그 말씀도 지난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인도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뭐 인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와 베트남, 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공식 발표했어요. 동맹을 이뤘어요. 미국, 인도, 베트남, 대만이. 그래서 칩 2.0 자금이 확정됐고 이것은 모든 플립 스위치를 외과 수술처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또 토큰화이제이션 그랬으니까 토큰화 그럴게요.
그리고 AI, 그리고 리셋이 진짜 그 평등하게 전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단일 세력도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가 없어야 하죠. 그리고 호르무즈 이후로 벌어진 모든 움직임이 바로 그 철거 작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네트워크들, 특히 런던 금융 청산 구조와 초국가정책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혈통 연결되는 그 선들은 이미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혈통은 그 13개의 혈통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번 초크 포인트들이 그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 초크 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크 포인트들이 분산되고 강화가 되면 암호화폐 레일은 깨끗하게 작동하게 되고 AI 인프라는 단일 협박 지점 없이 확장되고 통화 리셋은 빚을 베이스하는 그런 빚을 부채 기반이라 그러죠.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주권 기반의 감사 가능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딥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뺏어간 것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그 세대를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뭐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돈은 실제 여러분들 돈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대리전쟁 뭐 검은 예선 작전을 통해서 관리되었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과 에너지 비용을 이용해서 통제 구조를 유지했죠. 그리고 진짜 부의 이동은 항상 위쪽으로만 흘러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인신 땡땡 마야 크름 검은 예산 작전을 운영하던 오래된 딥스의 네트워크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파이프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산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인류를 관리된 혼란 속에서 묶어놓고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암호화폐와 AI는 어떤 한 세력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이 이제는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상태는 그럼 뭐냐.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공화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이 자신의 부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정부가 숨겨진 작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빚을 찍어내는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동안 끊임없이 돈을 피아트머니를 찍어냈죠. 딥스들이. 그리고 어떤 외국의 네트워크나 혈통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데이터나 돈을 인질로 잡을 수 없는 시스템이 공화국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00년 이상 넘게 작동하던 그런 것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올드가드들은 딥스의 그 기존 권력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제가 그 토론토에 모여서 회동을 했다 그랬죠. 그런 거 이제 걔네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반대하는 은행들의 로비도 지금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그들이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 딥스가 매우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거를 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셔도 지금 제가 내리는 이 결론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 딥스가 패닉 상태에 빠졌구만. 이러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구만.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통이 지금 앞으로 7개월이 굉장히 가속 단계다. 왜 7개월이냐? 이제
2026년 12월까지 7개월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행사가 대대적인 미국 독립 행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런 기반들이 눈에 이제 띄게 나타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결론적으로 부분을 얘기 드리면 그 더 깨끗한 은행 시스템과 재정렬되는 통화들, 강화된 인프라와 세대를 거쳐서 빼앗겼던 시민들의 이익이 다시 찾아지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 딥스의 세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고 딥스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제가 이 정보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딥스 쪽도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가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딥스도 우리가 자기네들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고 인식하고 쟤네들이 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악한 것과 그들의 작전과 그러한 인류를 참 괴롭혀 왔던 그런 것을 인류들이 알고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식으로 잘 풀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그렇게 뭐 이제는 뭐 딥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멤버 광고는 늘 하죠. 매일 하죠. 그래서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또 과거에 기초 제일 베이직한 거 하셨던 분 중에 난 멤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실 분은 하시고, 그래서 라나 방송을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 보내신 분 최혜숙님 있는데 감사드리고, 슈퍼땡스 많이 요즘 좀 뜸한데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비 효과 YOU 그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아니 뭐 조만간이 아니라 뭐 또 바로 다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